안녕하세요. 뉴스앤법률 빅날입니다. 자, 알면 알수록 쉬운 법률,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상속세입니다. 자, 최근 1996년에 안타깝게 고인이 된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면서요. 이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요. 오늘 김보람 변호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법률에 관한 궁금증, 법률 고민 있으시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02-2000-4855번으로 전화해 주셔서요. 저희가 선별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상속이라는 개념부터 저희가 정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상속이란 것은 어떤 특정인이 사망했을 때 그분이 갖고 계시던 재산이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은 상속은 이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법률 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한다라는 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보통 상속을 하면 또 증여라는 비슷한 개념을 같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상속과 증여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상속과 증여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상속은 말씀드린 대로 사망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재산이 승계되는 것에 반해서 증여는 생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속은 상속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가 된다는 거고요. 또 증여는 상속하는 사람이 살아 생전에 상속인을 준다는 개념인 거죠. 네, 뭐 상속과 맞습니다. 증여의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을 네. 좀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법률에 관한 고민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02-2000-4855번으로 전화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별해서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뭐 형제나 자매 간에 이러한 상속 문제로 다투거나 좀 재판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 좀 상속 순위가 있을지 궁금한데 네.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우리 민법은 네.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 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이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네. 1순위 상속인들은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 아.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네. 2순위로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받게 되고요. 또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1순위, 2순위 모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위라는 것은 네. 1순위 상속인이 있게 되면 2순위 상속인들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상속인들을 찾아서 상속인들이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법률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다면 조금 궁금한 게 이 네. 상속 비율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이 점도 궁금해요.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정해져 있고 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네. 배우자에 대해서만 0.5%를 가산해 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자녀분들이 3명이 있다. 그럼 자녀분들을 1을 받게 되고 네. 배우자는 1.5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균등하게 상속을 하되 배우자의 부분에서는 0.5% 가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 순위와 함께 상속 비율까지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기여도에 따라서 네. 상속되는 비중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매일 찾아뵙고 또 뭐 병이 걸리셨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때 치료비를 조달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상속 재산 자체 형성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데 네. 같은 비율로 분할받게 되면 이제 너무 억울하다 이러신 그렇죠. 분들이 계실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기여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여분은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속 재산 자체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데 특별히 기여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게 되면요, 이 상속 재산 전체를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자녀에게 50%의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50%의 기여분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50을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을 포함해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상속재산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기여도에 따라서 상속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상속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나 평소에 고민하고 계시는 법률 문제 있으시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0220-485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해서 또 여러분들의 상담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한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기여분이란 상당 기간 동안 동거나 혹은 간호를 통해서 피상속인을 부양을 한다면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혹시나 열심히 간병을 했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이 기여도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상속인들에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혼으로 동거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부양만 하는 뭐 간병인이라거나 이런 제3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간병을 하고 또 뭐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법적 상속인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에 포함이 되었을 때 그때 기여분이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여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적 상속인에 한해서 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좀 네.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여분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좀 장기간 동거를 하고 네. 또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을 물심양면 부양을 했다면 네.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양을 했거나 특별히 재산상 증식에 기여를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랜 기간 동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특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해보면 자녀분들에게는 기여분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편이고 대부분 이제 배우자에게는 어느 정도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자녀분들이 열심히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혼 소송이랑도 사실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아까 0.5%가 가산이 된다고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자녀분들이 많지 않다면 0.5% 가산되는 부분들이 좀 클 수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한 5명쯤 된다. 그러면은 1 하고 1.5를 받아가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받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작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이혼 소송을 해보면 요즘에 법원에서 30년 정도 사신 네. 부부들,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사신 부부들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혼인 생활을 한 경우에 네. 가정주부라고 해도 대부분 50% 정도의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50%를 받아가는데 네. 사이가 좋아서 평생 이제 부양을 하고 함께 산 경우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상속분만큼만 받아가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좀 균형이 맞지 않은 않다. 측면도 있고 네. 예, 대부분 또 배우자가 부양이나 재산 증식에 같이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좀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는 편이지만 네. 자녀분들에게는 좀 소극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녀에 대한 기여분은 좀 소극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나 이 자녀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받는 사례는 없었나요? 네.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최근에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한편으로는 좀 사례인가요? 속 시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랬었는데 그 올해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근데 남편분께서 소위 바람이 나서 불륜으로 이제 집을 나가신 거예요. 네. 그 남편분께서는 오히려 이혼을 원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은 되지 않았고 대신 상당 기간 별거하고 심지어 이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분들이 이제 3명이 세 명이요? 있었고 이제 배우자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래도 인류적으로 상속인이기만 하면 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하면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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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하면 9분의 3만큼,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분의 상속분으로 인정될 수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장남과 장녀가 어머니를 주로 부양을 했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셔서 이제 치료비나 생활비를 많이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남과 장녀에게 각각 40%의 기여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8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전체 재산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가 기여분으로 빠지고 20%에 대해서만 9분의 3을 이제 배우자가 받아가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은 공평하게 좀 선고가 되지 않은 사례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부모를 봉양을 했었을 때 네. 이 자녀의 기여도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기여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양을 했을 때 네. 법원에서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판을 해보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하고 네. 뭐 찾아가고 뭐 이렇게 했다. 그것만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부양을 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치료비를 지원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한 10수년에 걸친 뭐 카드 내역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내심의 의사도 네.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을 잘 부양했던 자녀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아무래도 그럴 네. 의사였을 거라는 게 추정이 가능한데 그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미리 해두시면 예외적으로 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유언장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추후에 돌아가셨을 때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뭐 기여분의 주장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나 다른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없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조금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게 좀 까다롭기는 하겠지만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이 재산 분할을 추가로 받아서 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속세에 관한 법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김보람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앤 법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재미있고 쉽게 풀어가는 시간이죠. 자, 내일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자, 스타트업, 기업,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상표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뉴스앤 법률 빅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리 보는 매일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